근데 그 기울기가 미들이나 테일에 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키가 돌아도 여기서 빨라질 때 우리가 후경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자, 우선 후경의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내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스키가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몸이 뒤로 빠지는 걸 우리가 후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스키가 빨라지는 구간이 어딜까요? 네, 바로 여기 폴라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폴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턴을 잘 그렸을 때의 이 모습이고, 우리가 여기서 뭐 전환을 했을 때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갈 때 그때 스키가 빨라져요. 그죠? 근데 그 빨라지는 그 구간에 우리가 준비가 없으면 당연히 몸이 뒤로 빠지겠죠.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차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악셀을 팍 세게 밟으면 우리가 몸이 뒤로 빠져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스키가 빨라지니까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키가 빨라지기 전에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를 하고 스키가 빨라지는 구간을 맞이하면 몸이 뒤로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스키가 빨라지기 전 구간, 자, 여기서부터 전반까지, 전환과 전반, 스키가 빨라지기 전 구간, 전환과 전반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후경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스키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카빙 스키를 탄다고 해서 꼭 엣지를 세워야 되고 꼭 기울기를 줘야 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스키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아요. 그죠? 이렇게 막는 이 동작을 많이 해요. 이 동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직 계열 상하 운동을 이용한 스키를, 내 속도를 저항을 주는, 이렇게 저항을 주는, 그리고 그래서 회전도 유도하면서 슬라이딩까지 유도할 수 있는, 중심이 가까워지면서 슬라이딩까지 유도할 수 있는 이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뭐 있죠? 엣지를 세워서 내가 가는 속도에 저항을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메커니즘이 달라요. 메커니즘이 다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막 돌리면서 엣지를 세웠는데 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돌렸는데 엣지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기울기를 많이 줄 수 없는데 기울기를 준다고 한다거나, 이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라이딩 계열은 내 상체가 기준이 돼서 이 탑이 내 몸 안으로, 내 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우리가 떨어지는 내 중심에 저항을 걸면서 회전을 유도하고 그리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럼 전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왔으니까 내 상체를 기준으로 스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 똑같이 이렇게 다시 이 자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후반, 전환, 전반. 내 상체는 지금 안 바뀌어 있죠. 안 바뀌어 있는데 이 원리를 모르고, 자, 스키를 틀어서 뭐 슬라이딩까지 잘했다고 치고, 자, 여기서 전환을, 상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경우 많죠. 제일 많아요. 상체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스키가 돌아와서 스키에 저항을 줘야 되는데
내 중심에 저항을 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를 계곡 쪽으로 바라보면서 테일 슬라이딩이 생기고 삼각발이 생기고 삼각다리 생기고 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키를 돌려서 저항을 줬으면 다시 내 상체 기준으로 이게 외향이거든요. 내 스키보다 내가 바라보는 방향보다 스키가 더 돌아가 있는 게 외향이에요. 이거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적인 거. 내가 스키를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외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외향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상체가 또 이렇게 가요. 내 중심이 스키가 가는 방향이랑 상관없이 중심이 가니까 다음발 테일 슬라이딩 생기면서 이런 식의 삼각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키가 중심이 안 실리고 또 빨라지고 후경. 이런 경우 제일 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막아서 틀었는데 엣지를 세우려고 해요. 자꾸 다음 발에 엣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내 중심 어때요? 밑으로 자꾸 떨어지죠. 이렇게 스키 일로 가는데 스키랑 가는 거랑 상관없이 엣지를 세우려고 하니까 스키 절로 가고 이런 식의 모습. 엣지를 세워놔서 중심도 안 실려 있고 엣지를 세워놔서 스키가 폴라인에서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죠. 그럼 또 후경.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스키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렇게 후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중심을 탑이 회전을 유도하고 내가 낮아진 중심이 스키판 위에 가까워지면서 슬라이딩을 유도하면서 가다가 내 상체 방향으로 스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고 떨어지면서 다시 저항. 돌아오고 가는 내 중심을 저항. 이렇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키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후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 외경입니다. 우리가 외경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중심이 가는 걸 스키가 저항했을 때 우리가 외경이라는 게 생겨요. 제가 삼각다리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몸이 쏠리잖아요. 똑같아요. 전환 잘해서 스키판 위에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속도가 붙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다가 저항을 다시 걸면 내 몸이 앞으로 이 스키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겠죠? 이렇게 기울게 될 거예요. 이게 외경. 속도와 저항이 원인, 그리고 외경은 결과예요. 후반에 외경 이렇게 잡는 거. 후반에 외경은 쉽죠.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에 대응해서 후반에 외경은 쉽지만 이걸 다시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전환 구간부터 외경만 신경 쓰면서 계속 이 상태에서 계속 이쪽으로 꾸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또 폴라인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 또 스키 빨라지고 후경. 그리고 다 돌고 나서야 또 중력에 의한 외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먼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저항을 주면 거기에 따른 외경이 생기는 거고 그 외경 플러스 속도가 빠르면 속도가 낮으면 기울기가 이만큼 속도가 빠르면 기울기 이만큼 더 빠르면 이만큼 다 나의 중심의 속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인 걸 자꾸 먼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폴라인을 만나고 스키가 빨라지고 후경으로 빠지고. 그러면 세 번째, 탑의 중요성. 우리가 스키가 긴 것, 앞에가 긴 이유, 그리고 뒤에가 짧은 이유, 그리고 탑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자, 중심이 잘 전환이 돼서 잘 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모지구에 대한 거 계속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저항할 때 탑을 먼저 누르려고 하는 이 의식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외경과 똑같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요. 근데 탑을 누르면서 탑부터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제 몸이 앞쪽으로 쏠리겠죠. 횡방향과 중력 방향의 가운데 방향, 앞쪽으로 쏠려요. 우리는 이 횡방향, 원심력, 스키의 바깥쪽으로 빠지는 횡방향도 중요하지만 중력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중력 방향에 대한 기울기도. 그래서 그 기울기가 후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탑을 걸지 않고 미들이나 테일에 힘이 먼저 들어갔다. 이 상태에서 미들이나 테일에 먼저 힘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방향에 대한, 이 떨어지는 방향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스키는 빨라지고 우리 몸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환해서 전반을 준비할 때는 탑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후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스키를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 중심이 가는 방향을 스키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내 전환과 전반은 내 스키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스키판 위에 잘 올라 있어야지 저항이 생긴다. 그거 첫 번째예요. 중심을 일로 던진다거나 아니면 이 스키랑 가는 방향에 다른 방향으로 던져버리면 스키에 딱 저항을 만들었을 때 내 중심이 이 스키를 눌러줄 수가 없어요. 눌러주고 내 중심이 계속해서 눌러주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내 중심이 가는 때 저항을 만들어야 이런 포지션, 외경이 생긴다. 그러니까 먼저 외경을 막 잡는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중심부터, 그리고 그다음 저항, 그리고 느껴지는 외양 느끼고, 외양이 만들어지면 바깥발이 눌려요. 그럼 그 눌리는 방향으로 중심은 계속 꾹꾹꾹꾹. 세 번째, 탑. 이 상태에서 탑이 눌려야 우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스키가 밑으로 떨어질 때 이 후경에 빠지는 이게 사라집니다. 탑이 눌려야 우리가 그 탑 방향으로 외경이 원심력과 중력 방향의 그 가운데 방향으로 우리가 외경이 생기고, 그 기울기가 생기고, 그 기울기 때문에 계속 누르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울기가 미들이나 테일에 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스키가 돌아도 여기서 빨라질 때 우리가 후경을 막을 수가 없다.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의 핵심은 중심이 먼저 잘 따라가고 탑이 눌려야 쭉 타고 계속 내려갈 수 있다. 그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론적인 것들, 외경, 그리고 외향, 아니면 다운, 이런 결과적인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 포인트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전환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에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폴라인 떨어질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턴 후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나눠서 내가 해야 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스키가 느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결과적인 거, 나중에 나오는 이 결과적인 것만 하다 보면 계속 여기만 맴돌게 돼 있어요. 후반에만. 이 전환 전반 이 폴라인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스키 시즌도 끝나고 비시즌이니까 이렇게 원리적인 것들 이렇게 쫄쫄이 있고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즌 저희 강습생을 위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하시길 바래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비시즌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시즌 중에도 계속 내가 그려져야 내가 그릴 수 있어야, 상상으로 그릴 수 있어야 그게 몸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내가 내 스킬을 그려보시는 거 비시즌에 많이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다음 시즌에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봬요.